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콕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체육관이 아니라 카페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운동 정보는 유산소 능력치를 기를 수 있는 훈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보통 일반 회원분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크로스핏 하는 선수, 코치들이 뭔가 지치지 않는 것처럼 운동을 한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치지 않는 게 아니라 유산소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와도 중간중간에 리커버리,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유산소 능력 베이스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많은 훈련법이 있었는데, 보통 크로스피터들이 하는 훈련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훈련은 총에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저강도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이제 저강도 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흔히 저희가 존 2 훈련이라고 말을 해요. 또는 LSD 훈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존 2, LSD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왜 존 2냐? 이제 심박 구간을 저희가 존 1부터 5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존 2는 심박 한 60%에서 70% 구간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심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존 2 훈련을 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를 한다.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를 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 당연히 저희 몸은 회복하는데 산소와 혈액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와드 중간중간에 20 또는 30의 호흡을 들이마신다고 하면, 보통 선수들이나 엘리트 체육인들은 한 50에서 60 정도의 호흡을 한 번에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리커버리, 회복 속도가 빠르겠죠. 이게 첫 번째 존 2 훈련의 이점. 자, 두 번째는 뭐냐? 근육 내 모세 혈관이 증가를 합니다. 이제 근육 조직 내에 조그만한 혈관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방금 전에 말했던 혈액이 더 빠르게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리커버리가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내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를 한다.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밀도, 즉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생성이 더 폭발적이고 더 잘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몸에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지방이에요. 근데 다 몸 어딘가에 다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 활용도가 증가를 한다. 이제 저희가 이제 존 2 말고 존 3나 4나 5, 그러니까 힘든 심박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몸에서 지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원을 끌어다 써요. 근데 탄수화물은 저희가 저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사용하고 몸에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방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몸에 탄수화물 떨어졌어도 지방을 끌어서 에너지 생성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방 활용도를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냥 저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정말 많은 이점이 있으니까 존 2 훈련은 꼭 해야 되는 훈련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존 2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원래 신밖에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 또는 스포트 뭐 가슴을 차는 거 또는 훅이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웨어러블 심박계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심박계를 이용해서 자기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를 계산해서 그 심박 사이를 유지하면서 1시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돼요. 보통 막 40분 이상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40분 너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수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시간 내서 1시간 정도 꼭 뜁니다. 무조건 1시간. 여러분도 40분에서 30분은 너무 짧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최대 심박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기 만 나이를 알아야 되는데 220에서 만 나이를 빼면 그게 자기 최대 심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60에서 70%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파워미터가 있는데 파워미터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자기가 최대치로 그 로잉 또는 달리기, 어설트 바이크 이런 걸 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록을 재서 그 미터에 비례해서 뭐 유산소 머신을 체계적으로 타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고서는 진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스쿼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파워미터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파워미터 훈련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심박계를 가장 추천드리고, 심박계도 없고 파워미터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각도 자기가 힘들지 않을 정도의 심박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달리기나 유산소 머신을 타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생각 외로 저희가 좀만 빨리 뛰거나 좀만 빠르게 뭔가를 하더라도 심박이 쉽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심박계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없으시다 그러면 좀 진짜 저강도로 1시간 정도 유지해 주면서 전투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고강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짧게 훈련하면 되는 건데, 보통 저는 달리기랑 로잉 그리고 어설트 이 세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이제 최대 출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20초 정도로 월카웃을 잡고 쉬는 건 한 3분 정도 쉬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초 동안에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최고의 노력을 해서 전속력 스프린트를 하는 훈련이고, 세트는 7에서 한 8세트 정도 진행합니다. 저는 이제 한 5세트 이하로 떨어지면 별로 훈련 효과가 효율적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한 7에서 8세트 정도, 20초 정도 맥스, 그리고 3분 쉬고, 쉴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완벽하게 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최대 출력 훈련의 훈련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폭발적인 월카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면 좋고, 최대 출력 훈련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그 글리코겐, 탄수화물을 확 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페이스를 낮췄을 때, 즉 출력을 낮췄을 때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몸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운동이 뭐냐, 첫 번째 전투 훈련, 두 번째 최대 출력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유산소 베이스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와드 중간중간에 리커버리 속도가 증가되면서 와드 페이스도 빨라지고 와드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막연하게 와드 막 2개, 3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유산소 능력치가 좋아지진 않아요. 이제 유산소 능력치가 당연히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증가하진 못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기가 효율적인 유산소 베이스를 기르고 싶다 그러면 전투 훈련 그리고 최대 출력 훈련, 이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